방류 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한편 조금 전 여당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여당은 정부의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감시체계 구축, 현장 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우려를 해소할 여러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협의해 왔으며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세 가지 사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규제 당국 간 그리고 외교 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측은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 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또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그리고 상류 수소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안위와 킨즈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 사항에 대한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검토 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측은 첫 번째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 두 번째 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 세 번째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네 번째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선량 평가를 일본 측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 4가지 권고 사항 중 세 번째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실행, 네 번째 실제 핵종 배출량 기반의 주민 피폭선량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측 의견에 입각하여 IAEA 검토 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 일본 측은 알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재 증설 중인 알프스 설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크로스플로우 필터의 점검 주기의 적절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 두 번째 항목인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핵종 추가와 병행해서 양측이 기술적 협의를 더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사무소 전문가 참여 관련
IAEA 협의 결과와 그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그 후속 이행 과정에서 IAEA 측에 우리 전문가 파견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IAEA 측은 우리 측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IAEA 운영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IAEA가 제안한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세부 협의를 거쳐 한국, IAEA 간 정보 공유 메커니즘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측이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했으며, IAEA가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우리 정부에 공유하고,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각종 정보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긴급 또는 이상 상황 발생 시에도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측에 필요에 부합하는 오염수 방류 감시 기제를 확보했고, 일본 측과의 정보 공유 및 한라인 구축과 함께 실효적이고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단들을 적극 활용해 오염수가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게 방류되는지를 확실히 확인,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7일 발표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처리해 방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 측이 공개해야 할 실시간 정보, 방출 전 배출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이상 상황 발생 여부,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 발생 현황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가 추가적으로 실시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도쿄전력 방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한 삼중수소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방류된 오염수는 4, 5년 후부터 우리 관할 해역에 유입되어 약 10년 후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방류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 시뮬레이션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현실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기존 92개 정점에 108개를 추가하여 총 200개 정점을 운영 중이며, 조사 결과는 1일 브리핑을 통해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하여 일본이 방류 계획을 준수하는지를 능동적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입니다. 먼저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에서는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쿠로시오 해류와 연결된 북적도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10개 정점에서 내년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점의 구체적인 위치와 조사 시기는
태평양 도서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태평양 도서국과 협의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태평양 도서국과 조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양 방사능 공동 연구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는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500에서 1600km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공해상 조사는 지난 4월 시범조사 이후 6월부터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기상 여건상 출항이 어려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공해상 조사와 관련한 약간 짧은 영상을 잠시 보시고 그 다음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방사능이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조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정부는 부산에서 약 1800km 떨어진 일본 인근 공해상까지 조사선을 보내 방사능 수치 변화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해상 방사능 조사는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시 예상이동 경로를 고려해 2개의 해역에서 이루어집니다. A 해역을 조사하는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가장 근접한 공해상 해역으로 오염수 방류 시 구로시오 해류에 의해 북태평양으로 확산되는 이동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B 해역은 A 해역에서 아래로 가라앉은 해수가 수심 200m에서 500m 사이 해류 흐름에 따라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욱 촘촘한 방사능 감시 구역을 설정, 방사능 조사를 진행합니다. 2주 이상의 긴 여정이지만 일본이 계획한 대로 방사능 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공해상 방사능 조사는 해수의 표층을 포함해 수심별로 200m와 500m, 그리고 1500m 지점까지 해수를 채취해 정밀하게 조사합니다. 이 조사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시범조사를 실시, 6월부터 매월 조사로 확대 강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채취한 일본 인근 공해상의 해수는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옮겨져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합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해역의 세슘과 삼중수소의 농도는 WHO 먹는 기준 대비 훨씬 낮은 값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의 방사능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2중, 3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두었고,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전달해드리고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